네, 이번 시간은 대수교과 삼각함수의 대단원 부분에서 이번 정기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죠. 1번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지금 보기에 보면 60분법과 그리고 호도법이 혼재되어 있는데 얘를 다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산하기에는 60분법이 익숙하기 때문에 60분법을 이용해서 다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0도입니다. 실제 마이너스 210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리고 얼마? 150도와 같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동경은 150도 각에 위치한 것과 같습니다. 자, 2번 보면 6분의 5파이. 자, 얘를 60분법으로 바꾼다고 하면 파이 대신에 얼마를 쓰면 되죠? 그렇죠. 180도를 사용하면 되겠죠. 약분해서 실제 얼마? 150도. 자, 3번 같은 경우 480도는 360도 플러스 120도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실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는 120도 각이랑 똑같은 곳에 동경이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 실제 6분의 29파이 같은 경우는 얘를 단순하게 바로 60분법으로 바꾸기보다는 일반각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얘가 지금 6분의 29파이는 4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2번에서 구했던 6분의 5파이와 지금 실제 같은 곳에 동경이 위치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 보면 1230도 같은 경우에는 360도 몇 바퀴를 돌면 되나요? 3바퀴 돌면 여기가 지금 요만큼이 1080도가 돼요. 그죠? 거기에서 지금 150도만큼 추가적으로 더 간 거기 때문에 나머지 넷과 동경의 위치가 다른 것은 3번 480도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 주어져 있는 요 부채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중심각의 크기가 2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지금 전체 둘레의 길이가 32이기 때문에 자, 반지름 R 하면 나머지 여기 호의 길이가 얼마겠어요? 둘레의 길이가 32가 되기 위해서는 32 마이너스 2R 만큼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때 우린 반지름, 중심각, 그리고 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걸 알 수 있나요? 네,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2R과 같죠. 따라서 32 이꼴 4R이 돼서 반지름의 길이 R이 얼마가 됩니까? 8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정보를 다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8 제곱 곱하기 2 해서 얼마? 64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각 세타가 3, 4분면의 각일 때 아래에 있는 식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분을 먼저 해보면 분모는 사인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이 될 테고, 분자는 1 마이너스 코사인을 곱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코사인 그리고 사인을 곱해서 사인 제곱 코사인이 되겠죠. 자, 분모에 각각 코사인이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코사인에 대해서 분배 법칙을 하면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풀겠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그리고 사인 제곱 이렇게 묶여지겠죠. 분모는 사인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자, 근데 이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합은 항상 1이기 때문에 분자가 지금 2 마이너스 2 코사인이 되겠죠. 그렇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1로 바꿨으면
분모는 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되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2로 묶어서 2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분모가 사인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그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약분되고 요 값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진 문제에선 1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코사인이 사인과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요 결과가 이 코사인이 사인과 같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사인 제곱과 코사인의 제곱은 항상 1인데 사인 대신에 이 코사인을 바꿔 쓰면 이제 4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즉 5 코사인 제곱이 1이 돼서 코사인 제곱이 5분의 1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루트 5분의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일 수도 있는데 지금 주어져 있는 요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라고 했습니다. 3, 4분면에서 코사인 값은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 값은 탈락되고 실제 코사인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즉 5분의 루트 5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코사인 세타의 값은 5분의 루트 5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4번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먼저 사인 함수, 이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원점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6분의 5파이에 대한 사인 값은 마이너스 사인 6분의 5파이로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코사인 주기가 2파이이기 때문에 3분의 8파이는 2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와 같아서 실제 우리는 코사인 3분의 2파이를 구하면 됩니다. 같은 이유로 탄젠트 같은 경우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4분의 7파이는 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와 같아서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3파이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때 자, 사인 보면 사인 6분의 5파이, 사인 6분의 5파이는 실제 파이 마이너스 6분의 1파이와 같고 코사인 같은 경우 파이,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1파이와 같죠. 자,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1파이와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요 부분 사인 파이 마이너스 6분의 1파이 같은 경우 자, 얘는 어떻게 보실 수 있죠? 사인에 파이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사인은 그대로 사인이고 지금 파이 마이너스 6분의 1파이는 1/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그쵸? 그냥 그대로 6분의 1파이라고 쓰면 됩니다. 근데 대신 요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요건 그대로 마이너스라고 쓰면 되고 두 번째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1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쵸 얘는 코사인 3분의 1파이 대신에 부호가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져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1파이. 자, 탄젠트 같은 경우에도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1파이의 탄젠트 값은 탄젠트 4분의 1파이로 쓰고 대신 부호를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이미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사인 6분의 1파이는 2분의 1, 코사인 3분의 1파이도 2분의 1, 탄젠트 4분의 1파이는 1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하면 0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함수 중 주기가 파이인 것을 고르시오. 1번 보면 자, 탄젠트의 주기는 원래 파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x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2분의 1로 나누면 1번 함수의 주기는 2파이가 되는 거고 2번 코사인의 주기가 원래 2파이지만 x 앞에 지금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 2로 나눠서 파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3번과 5번은 여러분들
맨 처음에 쉽게 생각하면 사인 함수가 주기가 2파이이고 그 앞에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2로 나눠서 주기가 파이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인에 절대값이 쓰여져 있으면 실제 보세요 여러분들. 우선 선생님이 사인 2파이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은 요렇게 되는데 주기가 얼마가 돼요?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수 부분에 있는 함수는 다 양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양수 쪽, x축 위쪽에 그려져 있는 함수는 함수 그래프는 그대로 있는데 이 아래 그래프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뤄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기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같은 의미로 5번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3번 그래프고요. 5번 같은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실제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생겼는데 x 앞에 얼마가 곱해져 있어요? 2분의 1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4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양수 부분은 그대로 양수. 그런데 x축보다 아래에 그렸던 그래프는 다시 위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 녀석의 주기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2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죠. 4번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인데 x와 b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2로 나눠서 2분의 파이라고 쓰면 될 테고 그래서 결국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 문제를 풀기 앞서서 우리 사인 세타와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인 1도와 지금 파이가 180도니까 사인 180도 플러스 1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부호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인 1도랑 사인 181도를 더하면 얘는 0이 될 테고요. 같은 의미로 사인 2도와 사인 182도를 더하면 얘 또한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인 1부터 180까지, 181부터 360까지를 모두 더하게 되면 지금 맨 마지막에 사인 180 플러스 사인 360까지 했을 때 모두 0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번에 사인 1도부터 360도까지의 합은 0이 되는 건 정답이 됩니다. 옳은 말이 돼요. 다음 자, 니은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번에 코사인에 대한 성질도 살펴보면 실제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이에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되죠.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1도와 코사인 180 마이너스 1도인 179도는 둘이 더하면 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코사인 2도, 코사인 178도 더해도 0.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코사인 89도 플러스 코사인 91도까지 더하면 0이 되고 이제 남은 코사인 90도 플러스 코사인 180도를 해보면 코사인 90도 얼마죠? 코사인 90도 0이 되고 코사인 180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니은번
코사인 1도부터 180도까지의 합은 마이너스 1 되는 게 맞습니다. 자, D급번 보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또 한 가지. 자, 사인 세타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서로 같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인 1 제곱과 사인 89도는 90도 빼기 1도이기 때문에 얘를 코사인 1도의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코사인 1도 제곱, 마찬가지로 사인 2도 제곱 플러스 그 앞에 있던 사인 88도 같은 경우에는 사인 88도의 제곱은 코사인 2도의 제곱을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쓸 수 있냐면 사인 44도랑 사인 46도를 90-46 해서 코사인 44도로 쓸 수 있고,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죠? 사인 45도 제곱 플러스 사인 90도 제곱이 남았습니다. 앞에도 다 제곱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값이 1,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합은 항상 1이니까 요렇게 1 되고,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고 제곱하면 4분의 2, 즉 얘가 2분의 1, 사인 90도는 1이니까 제곱하면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총 합이 얼마큼 되냐면 지금 여기까지가 얼마입니까? 지금 사인 1, 2, 44도까지 더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44가 되고 44, 2분의 1 더하면 45가 아니라 45 플러스 2분의 1, 즉 2분의 91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은 탈락이 되겠습니다. 자, 0부터 x의 값이 2파이 사이일 때 다음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x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인 x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방정식은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4x 이꼴 0의 서로 다른 실근을 구하라는 거죠. 즉 우리는 지금 사인 x와 사인 4x에 대해서 만나는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인 x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주기가 2파이인 자, 사인 x에다가 자, 이번엔 파란색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4x 얘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사인 4x 같은 경우에는 그죠? 사인의 주기가 2파이인데 x 앞에 4가 곱해져 있으니까 4로 나누면 2분의 1 파이가 되겠죠. 즉 주기가 여기 2분의 1 파이마다 한 번씩 주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러면 만나는 점의 개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 포함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한번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자, 만나는 점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대신에 맨 마지막은 여기 2파이에서 만나는데 2파이가 지금 범위 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세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몇 개가 있나요? 8개의 교점이 생기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앞선 문제에서 코사인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렸었는데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은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에 대해서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x축 아래를 x축 아래에 그려진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실제 요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아래는 안 나오고 그죠? 자, 이게 절대값 코사인 x의 그래프인데 자, 이때 3분의 1 3분의 1보다 그래프가 큰 영역, 지금 요 영역을 찾고 있습니다. 요 영역. 이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 대해서 자, 근데 가만 보면 지금 아까 전에 그었던 요 선이 x 이꼴 2분의 파이고 요 선이 x 이꼴 2분의 3파이인데 즉 알파랑 베타의 평균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의 평균이 2분의 파이 되는 거고 감마 플러스 델타의 평균이 2분의 3 파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델타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파이고 감마 플러스 델타가 얼마입니까? 3파이. 그래서 즉 전체의 값은 4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각 세타가 2, 4분면의 각일 때 각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을 모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세타의 범위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2n 파이 플러스 2, 4분면이니까 1, 4분면과 2, 4분면의 경계인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n 파이 플러스 2, 4분면과 3, 4분면의 경계인 파이보다는 작겠죠? 그러면 3분의 세타를 구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2n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그리고 3분의 2n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n이 정수이기 때문에 이 n에다가 적당한 정수를 한번 집어 넣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0, 1, 2, 3 이게 어디까지 넣어 봐야 되냐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규칙이 생기는데 어차피 이 n이 0일 때 보세요. n이 0이면 다음이 0이 돼서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인 1, 4분면에 가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n이 3이면 여기다 3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약분돼서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결국 6분의 파이와 3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2파이는 지금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동경이 시초선에 위치하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는 이 n값이 3인 이 뒤부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한번 살펴보죠. 0 집어넣으면 아까 말했듯이 얘가 0,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즉 제 1사분면에 가게 될 테고요. n이 1일 때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3분의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또 3분의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보다는 작죠. 그쵸? 그러면 이 영역이 어디예요? 3분의 통분할게요. 통분하면 6분의 5파이보다는 크고 지금 파이보다는 작으니까 2, 4분면이 되겠네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n에다가 2 집어넣어 볼게요.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3분의
4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보다는 3분의 세타가 크고 3분의 4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보다는 작죠. 얘가 지금 3분의 5파이가 되는 거고 얘는 6분의 9파이가 되는 거죠. 6분의 9파이는 2분의 3파이 되니까 3, 4분면과 4, 4분면의 그 경계예요. 그쵸? 따라서 얘는 몇 사분면? 제 4, 4분면이 되겠죠. 지금 이 동경이 위치한 곳은 1사분면 또는 2사분면 또는 4사분면이니까 있을 수 없는 곳은 제 3, 4분면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함수 fx가 a 코사인 bx 플러스 c. 자, 이때 각각 a, b, c가 함수 그래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코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요 a는 그래프의 그 진폭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쵸? 지금 x 앞에 곱해져 있는 요 b는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c에 대해서는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자, 이때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자, 지금 코사인 앞에 a 곱했으니까 절대값 a 플러스 c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a의 값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 벗겨도 a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죠.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자, 최대값이 7이라고 했고 최소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이 둘을 변변 더하게 되면 이 c의 값이 10이 돼서 결국 c의 값은 5임을 알 수 있습니다. c의 값이 5이기 때문에 a의 값은 얼마? 2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주기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주기는 코사인의 주기는 원래 2파이인데 이때 x 앞에 곱해져 있는 b만큼으로 절대값 b만큼으로 나누면 주기가 나오게 되죠. 근데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벗기면 그냥 b가 되겠죠. 자, 얘가 얼마? 2분의 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파이 약분하고 양변에 2b를 곱하면 b의 값은 얼마임을 알 수 있을까요? 4임을 알 수 있겠죠.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 플러스 4 플러스 5 해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11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삼각형이 있을 때 자, 삼각형이 여기 지금 끼인 각이 세타예요. 자, 여기 밑변의 길이를 뭐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실제 우리 높이에 해당되는 이 h는 보세요. 사인 세타가 b분의 h이기 때문에 실제 h의 값은 b 곱하기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를 b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요 과정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자, 점 P는 OA, 선분 OA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두면 OP는 3분의 2 R임을 알 수 있고 Q는 OB를 1대 2로 내분하기 때문에 요 길이가 3분의 1 R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삼각형 OPQ의 넓이가 2라고 했죠. 그렇죠? 삼각형의 넓이 2는 어떻게 구하나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분의 2R 높이가 3분의 1R 곱하기 사인 끼인 각이 6분의 파이였죠. 그렇죠? 6분의 파이. 자, 그러면 자, 식을 정리하면 9분의 1 R 제곱에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값이 2가 됐습니다. 양변에 18을 곱하면 R 제곱 이꼴 36이 되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더 나가서 호의 길이까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호의 길이. 여기 지금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호의 길이는 R 세타. 그러니까 세타가 6분의 파이고 R이 6이라서 호의 길이는 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